안타까운 것은 분명 부당해고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분이 대응을 잘못하시고 저희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은 노무사입니다. 요즘 회사에서 해고를 전제로 한 면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로자분들도 회사에서 해고를 할 것 같은데 면담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관해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안타까운 것은 분명 부당해고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분이 대응을 잘못하시고 저희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손을 쓸 수 없는 경우까지 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사건을 진행을 하더라도 성공 확률이 확연히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분들이 해고가 예상이 될 때 해고 면담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그 대응 방법과 팁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사가 면담 자리에 불러서 회사가 너무 힘들다, 매출이 나지 않는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근로자분에게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절대로 사직서를 먼저 작성을 하시면 안 되고요. 먼저 회사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신 이후에 본인은 사직 의사가 없다, 계속 회사에서 근로할 의사가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합니다. 순간적인 압박감 때문에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시면 추후에 부당해고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직서가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빙하는 서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절차상 사직서를 작성을 하시더라도 퇴직 사유에 자발적 퇴사라고 적으시면 절대로 안 되겠죠. 경영상 해고 혹은 권고사직 이러한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본인이 추후에 권리구제를 받으실 때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리구제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회사를 퇴사할 생각이 어느 정도 있으시다면 이 해고 면담에서 회사를 상대로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부당해고를 하게 되었을 때는 법적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대표적으로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에 3개월 이상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을 하셔야 되고, 또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 예고 수당도 한 달치를 지급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러한 법적 리스크들을 근거로 해서 회사 측과 협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나갈 테니까 퇴직 위로금을 일부 지급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해보실 수 있겠죠. 회사가 해고를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상황이고 본인도 퇴직 의사가 어느 정도 있으시다면 근로자분들은 이런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조건으로 퇴직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만 간혹 가다가 근로자분들이 회사를 상대로 합의금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부당해고로 신고하겠다, 민사, 형사, 소송을 걸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성 발언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분들이 이렇게 회사를 상대로 협박을 하는 것은 추후에 오히려 공갈 혐의, 협박 혐의로 뒤집었을 가능성도 크고요. 부당해고로 다툴 때에도 이러한 정황이 절대로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분들은 회사와 협상을 할 때 사실 있는 그대로 질문을 하고 본인의 권리를 요구하는 정도로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와 이야기가 잘 돼서 잘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또 상황이 꼬여서 이걸 부당해고까지 가지고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알 수 없는 이러한 상황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입증 자료를 풍부하게 모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면담 내용은 녹취를 진행을 하시고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내용, 그리고 서면 받으신 거는 모두 다 잘 보관을 해두셔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취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간혹 가다가 회사가 너 해고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회사를 못 다니게 하겠다, 혹은 징계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 정말 어쩔 수 없이 내가 사직서를 작성을 하더라도 그게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해서 부당해고로 다툴 만한 여지가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회사가 나에게 협박을 하고 강압적이고 반복적인 회유를 지속했다라는 그 경위에 대한 증빙을 잘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사직서는 절대 함부로 쓰지 않는다. 두 번째, 만약 퇴직 의사가 있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시도해 본다. 세 번째, 입증 자료는 최대한 풍부하게 보관을 해둔다.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너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 기본적인 세 가지마저 잘 지키지 못하고 어영부영 상황을 지나가다가 추후에 이 영상을 보시게 되실 수도 있죠. 그러한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 가능한 대응이라도 하셔서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해고 면담을 앞두고 있는 근로자분들을 위한 몇 가지 팁들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내용들은 평소에 알고 있는 것과 아예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보고 이제 들어가는 거랑은 천지 차이가 나거든요. 막상 불시에 불러가면 제대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지만 오늘 알려드린 이 대응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숙지를 해두신다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좀 더 차분하게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노무법인 노무케어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 정모의 노무사